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박영선 참 재수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재수없다 이런 표현까지는 좀 쓰기가 거시기 합니다만, 좀 불편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국무총리라는 게 된다면,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하겠지만, 민주진보 진영으로서는 좀 기분 나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밥을 얻어먹고 거기서 자기가 출세를 했는데 그래서 장관까지 해먹었는데 더 높은 지위에 가려고 자기가 성장해온 그 토대를 배신한다. 야, 참 놀라운 수준이죠. 글쎄, 출세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죠? 돌이켜보면 참 저로서도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회됩니다. 삼성에 이사짜리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왔어요. 진짜로 주겠다 이렇게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삼성에 이사짜리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야, 누가 나한테 삼성 이사짜리를 준대? 야, 택단에서 하지 마. 라고 해서 끊어버렸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뜬금없이 나한테 삼성 이사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유씨, 그때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할 걸 그랬나? 참. 예, 출세하는 놈은 그렇게 출세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는지 이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그냥 깨끗이 잘라내버리고, 출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재빨리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출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텄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온갖 모함이 쏟아지고 있고, 고소고발도 그때부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참.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의 외부 활동 재개입니다. 한동안 조용하다 했어요. 지난해 12월 디올백 사건 이후에 잠잠하다 했더니 한 넉 달 잠잠했나요? 그러더니 그 넉 달 더 이상 못 기다리겠나 봅니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외부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청담동에 쇼핑을 하러 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고양이 뉴스에서 오늘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팬디 매장이래요. 밖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경호원이네요. 누가 보더라도. 경호원들 이렇게 쭉 도열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될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청담동 매장 근처에서 통신이 두절이 되더라는 겁니다. 핸드폰이 통화가 안 되더래요. 자, 우리나라 뭐 VIP가 뭐 여러 명 되게 여러 종류의 VIP가 존재하겠습니다만 경호원을 대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 안 되죠. 근데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주변의 통신 장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왔다는 얘기죠. 솔직히 통신 장비를 교란시킬 정도의 그럴 정도의 경호 요원이면 대한민국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하고 영부인밖에 없어요. 국무총리도 주변에 이 통신망을 교란시키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뜨잖아요. 그럼 통신망 무조건 교란. 무선 통신은 다 교란. 뭐 와이파이고 뭐 핸드폰이고 뭐 LTE, 5G 필요 없어. 다 스톱. 올 스톱이에요. 왜? 방해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자체가 안 돼요. 오로지 유선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되는 뭐밖에 없다? 예, 대통령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 경호 인력이 당연히 따라 붙지만 이렇게 통신망을 교란시킬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통신망이 교란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 누가 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한동안 두문불출을 한다더니 누구 말 맞다나 가택연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 가택연금 끝내줬나 봅니다. 누가 끝내줬을까요? 국민들은 가택연금을 시키란 말도 한 적도 없고 가택연금을 해지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디올백 사건이 터지니까 지라사 다리가 저려서 숨어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선거 끝났다고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불쑥 나온 겁니다. 두문불출이 끝난 거예요. 아 참네. 짜증나네. 자, 솔직히 그런데 요 정도까지는 아이고 그래 얼마나 깝깝했겠노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티 안 나게 나가고 싶었겠는데 안 나가고 있느라 고생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 단순히 쇼핑하려고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정도까지는요.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하기 조금 거시기 했어. 그런데 엊그제 바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구에서 발간되는 매일신문, 아주 극우 기관지나 다름없는 아주 선동적이고, 거의 틀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수준의 선동을 함부로 하는 데가 이 매일신문이죠. 놀라울 정도의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혐오와 증오, 갈등,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자, 이 매일신문이라는 데서 김건희가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다음 주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온다는 거야. 부부 동반으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김건희도 나올 거래. 그래서 만찬이라는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야, 보세요. 오늘 오전에는 김건희가 대외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하면 거기에 일정을 함께 소화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가 되자마자 아까 보셨다시피 뭐가 있었다고요? 예. 청담동 명품 매장에 출몰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설치려고 하는구나. 누구 닮았다나 대외 활동을 재개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전해드릴 때는요, 한 가지 징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징후가 겹쳤을 때 시작됐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두 가지 징후가 포착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대구 메일 이 신문의 기사 중에 한 부분이 조금 기분 나빠요. 한편 김 여사는 넉 달째 가택연금 수준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누가 가택연금을 시켰어? 가택연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셀프 가택연금 아니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셀프 가택연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문불출이라고 해요. 근데 앞뒤 쑥 떼고 가택연금 수준? 뭐야? 누가 강제로 집안에 처박아 놨어? 아니잖아요. 대구메일의 이런 보도 태도는 김건희가 불쌍하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김건희가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기사인 거죠. 문장 한 줄 한 줄에 김건희의 대외 활동을 찬양하고 싶고 찬성하고 싶고 뒤를 밀어주고 싶은 그런 속내가 고스란히 읽히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과연 언론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이런 기사도 납니다. 이건 어제 밤에 나온 기사죠. 디올백 사건, 이 사건에서 디올백을 건네준 그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됐답니다. 야, 선물 준 게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이래요. 참네. 아주 어처구니가 없죠. 아, 그 검사 새끼들은 법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구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라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라고 검사도 시켜주고 고위직에도 앉혀주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게 지 마누라 보호하려고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 아닙니까? 참 대한민국 검사 새끼들은 웃겨요. 지 딸내미 그 입시 비리를 추적하면은 아동학대라 그러죠. 지 아들내미 학폭사건 취재해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 마누라 뇌물사건을 취재하면은, 예, 스토킹이 되네요. 하기사, 검사 집에 찾아갔다고 주거 침입이 되는 판이니, 이게 뭐, 검사들은 뭐 노타치 구역이야? 아니, 대한민국의 그 누구가 이런 방식으로 법을 이용한답니까? 예? 이게 검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검사들은 이런 놈들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작자들인가요? 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어쨌거나 이런 행동은 뭘 의미하느냐? 뜬금없이 이 언제적 얘기인데 디올백 건넸다고 해서 이거를 스토킹으로? 스토킹? 이게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그 김행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죠. 이건 스토킹 범죄라고. 김건희가 뇌물을 받아 챙긴 범죄가 아니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스토킹한 거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억지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김건희가 복귀를 하려는데 보니까 이 디올백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복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이런 차원인 거죠. 핑계거리 만드는 겁니다. 디올백 얘기가 당장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디올백 얘기는 뭘로? 그거 나 스토킹 당한 거잖아 라고 오히려 뒤집겠다라는 거죠. 참 어느 놈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법기술자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끼워 맞춰서 자기들이 유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식대로 법을 끼워 맞추는 거. 이게 참, 야, 검사들이 이럴 수 있는 거는요, 판사들이 개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야단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들한테. 야, 검사,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해야 정상인데, 판사들이 떡하니 재판을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가지고 검사가 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 자리에서 빠꾸시켜버립니다. 미국 법정에는, 판사가 그렇게 해도 합디다. 내 법정을 모욕하지 말라. 라고 한답니다.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본 심리가 들어가기 전에 본 심리 들어가기 전에 예비 절차 차원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려요. 참, 어휴, 그렇게 해야지 검사들이 이런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 딸내미 입시비리 취재했다고 뭐 아동학대? 지 아들내미 학폭 취재했다고 아동학대? 검사 집에 찾아갔다고 뭐 주거침입? 검사 욕하면은 명예훼손? 검사는 뭐 금태를 둘렀나? 아니면은 특권 계급이야? 하늘에서부터 뭐 받아왔어? 뭐 금척이라도 받아왔나? 이런 사건이 법정에 뻔히 올라간다는 게 더 문제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것들이, 지 복귀하려고 이렇게 엄한 사람, 입건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법치가 유린되는 겁니다. 법치가 유린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 동일한 사건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법치인데, 검사 마누라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검사 아들, 딸이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검사권이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게 법치입니까? 참네. 에이구. 자, 여하튼, 김건희는요, 디올백 사건을 딛고 선거도 끝났으니 복귀하려고 이 디올백 목사,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으로 지금 얽어맨 겁니다. 참, 아유, 참, 아유. 자, 김건희는 이걸로 지가 복귀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명분 좋잖아. 외국에 대통령이 와. 아우, 대통령이 누구도 데리고 온다? 그래. 그, 부인도 데리고 와. 그러면 부인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김건희가 활동을 재개하게끔 한다는 거지. 명분 좋지? 명분 딱 맞춰가지고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착착 진행되는 와중에, 아이고,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쇼핑이나 한번 나가볼까? 나가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가 논란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디올백 뿐입니까? 김건희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비선 논란 아닙니까? 예? 디올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얘기가 바로 이 비선 논란이잖아요. 지금 비선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가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정철, 박영선,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입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딱 김건희 지인이더라. 김건희 라인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김건희 지인이더라. 특히 박영선은요, 오래전부터 김건희하고 알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 과거에 이 박영선이 뭐 자기가 문화부 기자할 때부터 그 김건희를 알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 과거 그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좌천당할 무렵에 그 국회 법사위에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게 또 박영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박영선한테 되게 고마워한대요. 양정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뒤를 봐준 사람이죠. 대놓고 밀어준 사람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기자들 중에서도 반대한 사람들 제법 많았어요. 왜? 윤석열은 절대 민주정부의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청와대 쳐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양정철이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양정철은 뭐 한마디 사과나 반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책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김종민 역시 마찬가지예요.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을 꽤 많이 서포트 해준 뭐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윤석열 라인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래요. 윤석열은 조금 친해지면 집에 데려가서 술판을 벌인답니다. 물론 글쎄 뭐 처음부터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의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려면은 양말 중가 구두 중가 이거를 먹어야 된대.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간대나 봐. 하여튼 뭐 그러고 나면 데리고 간대. 근데 그 자리에 가끔씩 김건희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남편의 술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한잔 한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까워진 사람은, 예. 두고두고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한대요. 그 멤버들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김건희가 이런 친분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게 김건희 비선 논란 아닙니까?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양정철, 박영선, 김종민 이 사람들이 입각을 한 해 만에 이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식 인사 라인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김건희 측근들만 이걸 알고 있고 공식 라인은 부인하는데 비선 라인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김건희 비선 논란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비선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갖 보도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명품 쇼핑을 하면서 동시에 정상 외교를 통해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뻔뻔스러움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딴에는 이 비선 의혹 이런 거는 의혹이나 논란거리로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디올백 얘기는 지금 한물 갔지만 비선 의혹, 김건희 국정 논란 의혹은 이제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김건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오히려 그 비선 논란을 자신이 복귀하는 명분처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민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남이사 뭐라 카딘가 말딘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란다 라는 김건희식 무대뽀가 작동이 되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래 얘는 그래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종합해 보면 김건희의 이런 행동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김건희는요, 선거만 아니었으면 디올백 사건이 터졌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다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하필 그때가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는 척 한 거지 선거하고 상관이 없었다면 디올백이 아니라 디디올백이 터졌어도 그냥 나돌아다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선 논란 의혹이 터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하겠다라고 뻔뻔스럽게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남이사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지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천공이 나섰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천공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이 점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천공이 나섰다라는 얘기가
가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이걸 도대체 역사상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저는 과거에 김건희를 연산군의 애첩이었던 장녹수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종 때 그리고 인종 명종 때 국정을 쥐고 흔들었던 정난정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희빈을 들먹거리는 분도 계시고요. 명성황후를 연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세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기괴하고 더 악독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들보다 더 명석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들만큼 뻔뻔스럽고 그들만큼 사악하며 그들만큼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에 있었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 참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 궁정에는 끊임없이 이른바 요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군요. 본인이 매춘부 출신이거나 매춘부의 딸이거나 혹은 뭐 아주 유명한 스캔들 뭐 이런 걸로 유명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상태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뭐 그런 일들인데요. 그들을 다 합친다고 한들 김건희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참 슬픕니다. 슬픕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요.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이 김건희에 비하면요. 엄청 성녀야, 성녀. 자. 아이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